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한 네티즌이 지난 6월 11일 자신의 어머니가 은행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를 가지고 창춘시 지린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경찰서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네티즌은 어머니가 돈을 인출해 예금 이자가 높은 다른 은행에 이체하려 했다며 전체 금액은 10만 위안, 한화 약 1,9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러나 창구 직원은 2만 위안, 한화 약 380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한참 동안 기다려 심사가 끝난 뒤에야 은행 창구에서 계좌 이체가 성사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은행들이 금융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오히려 서민들의 불편만 키운다면 과연 좋은 정책인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 자유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중국 은행들이 정말 어려워진 것 같다. 돈도 마음대로 찾지 못하다니 라고 탄식했습니다. 지린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 관할 진안경찰서 직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没有这个事儿，正常取款都可以的。要取大额的吧，提前跟银行去报备。有的钱款来源不正常的，我们去核实。 은행과 경찰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관동 선판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但这是打着帮助储户的幌子，限制储户的取款自由。根据商业银行法第29条明确规定，商业银行办理个人储蓄存款业务，应当遵循存款制约、取款自由、存款有息、为存款人保密的原则。存款自愿、取款自由是储户的基本权利，无论是派出所还是银行都无权进行干涉。 여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고 많은 은행에서 은행카드 이체 및 인출의 한도를 설정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은행카드를 차단했습니다. 6월 14일 포스트 뉴스 기자는 현금 인출 문제를 놓고 상하이의 일부 은행 지점에 문의했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 교통은행, 상하이은행 등은 5만 위안 이상 인출은 최소 하루 전 예약이 필요하고 5만 위안 미만은 일반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광동성 뚱간시의 한 은행에서 한 소녀가 급한 병원비를 내기 위해 서둘러 돈을 이체하려 했으나 은행은 1시간이 넘도록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며 돈을 이체해주지 않아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소녀는 급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한 네티즌이 찍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실황입니다. 消费 은행에서 돈을 찾던 포젠성 남성은 직원이 용도를 묻자 분노한 그는 카드를 해지하고 예금을 모두 인출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카드 해지는 가능하지만 인출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이어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把卡给我注销掉，我不放给银行了，卡给我取消掉，注销掉，你把钱还给我。 현금 인출 분노보다 더 큰 걱정은 은행들의 재무 상태입니다. 한 경제 블로그는 예금주가 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지린은행이 이미 돈이 바닥났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변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며 각지 은행에서 돈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은행은 최대 5만 위안만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자를 추적해 당신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모든 지방은행이 문제가 터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중공의 말을 들어야 하고 지역경제, 즉 정부의 지갑에 봉사해야 합니다. 돈을 빼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공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2024년 5월까지 1257개 은행 지점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41% 증가했습니다. 그중 농업상업은행이 41.93%로 총 527개로 가장 높고 농촌신용협동조합과 그 지점이 21.16%로 총 266개, 국유 대형은행이 18.06%로 총 227개가 퇴출당하고 외국계 은행 지점 16곳,
정책은행 지점 6곳, 농촌협동조합은행 지점 5곳도 퇴출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은행 파산 사태가 곧 닥칠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황은 중국 은행업의 현 주소는 경제의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전에 인터넷과 웨이퍼 개발에 치중해 실물 경제가 공허해진 데다 역동적인 제로 정책과 무역 전쟁 등이 겹치면서 경기가 급락했습니다. 은행업은 부채가 많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막대한 운영 비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데이비드 황은 현재의 경제 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둘째, 독점을 철폐하여 기업과 개인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은행업도 활기를 되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지점들이 대거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가운데 중국 은행권의 부실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백 개의 은행 부실 채권이 치솟아 시한폭탄이 되고 있어 한번 터지면 그 후폭풍을 예측할 수 없다고 이코노미스트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허난성 농촌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되지 않자 예금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중공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또한 중공은 디지털 화폐와 온라인 결제를 추진하면서 규제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은행 지점의 필요성도 감소했습니다. 2023년 3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내 수백 개의 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급증해 잠재적인 금융 위기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칼럼니스트 왕허는 은행 시스템이 과거에는 누워서 돈을 벌었다고 했지만 현재는 경기 하락, 경기 부양책, 금리 압축으로 리스크가 은행으로 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이 감원, 감봉에 나서고 주식시장도 나빠진 것은 은행 경영 상황과 민심 하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천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해 중소은행의 자본금을 충당하는 등 중소은행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하려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농업상업은행과 마을은행이 통폐합 대상이었습니다. 중국에는 4,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금융기관이 있으며 90% 이상이 중소형 은행이며 그중 농촌상업은행, 마을은행, 도시상업은행이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운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황은 농촌상업은행은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방정부의 기업 채권과 대출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압박과 심각한 부채로 농업 및 상업은행의 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부실자산 비율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촌상업은행과 농촌신용기관은 운영 및 수익성이 낮고 사업 범위가 좁습니다. 인터넷 금융붐 속에서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금과 대출을 발행했으나 실적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대출과 예금으로 큰 피해 지역이 되어 부실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은행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 많은 은행이 갑자기 대량의 자산관리 상품을 철수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6월 들어 20개 이상의 금융상품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주로 은행 계열사가 발행하는 이 상품들은 안전성이 높다고 공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원래 이러한 상품에 의존하여 고객을 유치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금융상품을 갑자기 조기 해지하면서 외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테랑 언론인 마장번은 조기 해지의 주요 원인은 이러한 상품이 손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래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고자 은행은 미리 진열대에서 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은행 재테크 상품은 보통 정기예금, 예금증서, 채권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합니다. 앞으로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면 이들 상품의 수익률은 투자자들의 재테크 수익을 뒷받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은행들이 갑자기 금융상품을 대량 철수한 이유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많은 중소형 은행이 예금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란주 농상은행은 지난 6월 4일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2.7%에서 2.6%로 인하하는 등 최근 중국 중소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따라 인하했습니다. 여러 중소은행도 잇따라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거치면서 현재 금리가 3% 이상인 정기예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중은행의 순이자 수익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시중은행의 순이자 수익이 1.6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분기에는 1.54%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万万没想到啊！现在存个20万比借20万还要难呐，因为很多的银行都把大额存单给下架了。最近呢，民生银行已经在全国范围之内停售半年期及以上时间段大额存单的产品，个人20万以上的存单只能存1个月或3个月。年利率也是跌到了1.7%，而且招商银行、邮政银行也都是下架了3年期和5年期的大额存单，甚至交通银行把大额存单全部都给砍掉了。那这到底是怎么回事呢？其实是大家的存款热情太高涨，银行都害怕了。银行需要支付的存款利息大大的增加，但是贷款的规模却是跟不上，银行的压力太大了。去年呢，全国住户存款增加了惊人的16.67万亿，相当于全国人均存了1万多块钱。这数据在历史当中那都是最炸裂的呀。但是到了今年呢，1季度住户存款就增加了8.56万亿，已经超过去年的一半了。所以啊，银行为了减轻负担，不得不对存款动刀。而且呢，去年12家全国性的股份制银行总共少赚了171亿，收入都在直线的下滑，而存贷款的利息差更是跌到了1.14%，说明银行赚钱也很难呢，只能少给储户发利息，只能砍掉高利率的大额存单了。 금융자료에 따르면 5월 협의통화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의 통화 지표로 전년 동기 대비 4.2% 하락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의통화는 협의통화와 저축성 예금의 통화 지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해 통계상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꺼리고 기업의 확장 의지가 부족하며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대출 금리를 더 낮춰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예금 금리가 0이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즉 누구도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해 돈의 흐름이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더라도 기업과 가게는 그 돈을 소비와 투자 대신 부채 상환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은행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금융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업은 다양한 도전과 조정 그리고 조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의 도전에는 첫째, 은행들은 주택 구입의 계약금 비율을 인하했으며 상하이와 선전을 제외한 전국 다른 도시에서는 계약금을 1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에 대한 기준을 낮추지만 주택 가격이 수천만 위안을 쉽게 초과할 수 있는 대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변동하면 은행이 대출 위험의 8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은행의 위험은 매우 클 것입니다. 둘째,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췄습니다. 은행의 이익은 주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기업의 예금 규모는 현재 300조 위안, 한화약 5경 7,363조 원에 육박하고 주택 구입 대출 금리를 계속 낮추는 정책이 심지어 금리를 더 낮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은행의 순이자 수익은 20여 년 만에 최저치인 1.5%까지 떨어졌고 은행 수익성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는 주민들의 물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의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었지만 현재 경기 위축으로 많은 주택 구매자가 대출을 조기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전면 중단하면서 은행의 우량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은 앞에서 언급한 3년 및 5년 예금 상품을 취소하고 고액 예금 증서 발행을 중단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 업무까지 중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의 경우 은행은 예약해야 한다면서 시간을 수개월이나 끌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수저우, 원저우, 뚱관, 주하이 등 지역은행은 이자 우선, 원금 후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면 되며 원금은 3년 후부터 갚는 것입니다.
은행은 우량 고객 확보를 위해 맞춤형 대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점차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지급을 중단한 고객을 위해 보다 완화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정책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압류하고 기소하고 경매하는 대신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금액 25%만 상환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대출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 대출 및 건축 보증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은행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은 프로젝트의 수익과 위치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재정 상태도 주의 깊게 조사하게 됩니다. 대출금 지급은 프로젝트 진행과 연계되며 은행은 개발업자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과 드론을 현장 감독에 파견합니다. 은행은 또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지 않고 구매자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지 않도록 개발자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더 이상 쉽게 돈을 벌 수 없으며 모든 측면에서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